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2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카불에서 탈출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2,000불을 부과한다고 하는 이 공문을 발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나가니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국민을 지금 전시 상황에서 구출을 하는데 공군 수송기를 보내놓고 그게 한 사람당 2,000불 내지 2,000불 이상의 군용 수송기 탑승 비용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 미국 남부 국경에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무료 주택과 무료 의료 서비스와 무료 항공편을 제공받아서 미국 내지 또는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나가는 것과는 완전 대조되는 처신입니다. 이 2,000불을 내겠다는 서약서 또는 2,000불을 직접 내야 되는 이 상황이 보도가 되자 미국 내에서 여론이 빗발치듯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은 미 국무부에 의해서 위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요일 오후에 이 여론이 들끓고 비난이 쇄도하자 부랴부랴 이들은 이 사이트를 내린 것이 아니고 2,000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합법적인 거주자나 미 시민권자들은 이번 철수에 드는 비용 2,000불을 내라고 국무부 명의로 명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은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타고 미국 내에 영주권까지 받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부가 취할 행동인지 저로서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브링클린 국무장관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마도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티브 데인스 몬타나주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정식으로 오늘 공문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탈레반이 압수한 830억 불에 해당하는 미군 장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이 제공한 장비로 지금 미국 시민들을 억류하고 있는 탈레반 장비에 대하여 이 장비가 테러 행위 및 전 세계를 향하여 자기들 체제 선전 및 공작급 조달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금 행정부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가 낸 돈으로 미국 시민을 위협하는 테러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서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모든 장비들, 특히 항공기를 포함하여 장갑차 등등의 많은 중장비까지 탈레반과 또는 그게 있는 무기 중개상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중동으로 암 거래를 통하여 흘러들어가게 되면 하마스까지 지금 중장비로 무장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시에 지금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시가에 진입하여 각각 자기들의 시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출작전 중에 발견된 미국 사람들을 보면 영국군이 같이 구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 카불 공항의 안전을 위하여 파견되어 있는 미국 82 공수사단장이 영국군에 대하여 정식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구출을 못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구출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깨군인들입니다. 깨어난 군인들은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에 네 나라 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 펜실베니아주 감사 소식입니다. 포렌식 감사를 시도하고 있는 더그 마스트라노 의원이 오늘 OAN과의 대담에서 지금 감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하여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당인 공화당 의장이 지금 감사를 위한 의회를 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노인 공화당 의장의 이름은 제이크 콜만입니다. 지금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에 많은 라이노들이 있지만 특히 이 라이노는 선거가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처음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배제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배신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공화당이 오늘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바로 이런 라이노들 때문입니다.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하여 이런 많은 라이노 공화당 의원들을 또는 공화당원들을 배제시켜야 될 것으로 공화당은 쇄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급히 캠프 데이비드로 돌아가서 휴가를 즐기려고 가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뒷모습입니다. 지금 프랑스와 영국은 적들의 전선 라인 뒤에까지 들어가서 자국민을 구출하고 있는데 자국민들을 보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내버려두고 파견한 6,000명의 공군 특수부대와 해병 특수부대는 공항에서 공항 외곽 경비로 임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탈레반과 중국은 오늘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우호관계를 맺겠다고 서로가 악수를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중국을 위한 것인지 미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 바이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지만 상당히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일편단심 코로나입니다. 자국민 구출에 대하여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예지 능력이 오늘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기 전에 생전에 오바마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탈레반 지도자들이 그 부통령인 조 바이든은 어떡합니까 했더니 오사마 빈 라덴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그냥 둬도 됩니다. 그는 판단 능력과 또한 추진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냥 둬도 해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47년간의 조 바이든의 행정 능력을 보게 되면 이라크 전쟁 또는 여러 가지 대테러 전쟁에 있어서 외교 정책을 내어놓았지만은 하나도 맞는 것이었고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사마 빈 라덴은 그가 그대로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에 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미국은 혼란에 빠지고 무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둬도 됩니다 하고 죽기 전에 10여 년 전에 벌써 예견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조 바이든을 뽑은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보다도 예지력과 식견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 오후 늦게 미군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미국 시민 300명을 포함하여 약 6,000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인을 구출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성은 거의 없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여자가 지금 길거리에 나오면 총을 맞아 죽기 때문에 여자들이 두려워서 집 밖을 아예 못 나와서避난을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쉬리아법이 벌써 적용이 되고 있는 카불에서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공항까지 걸어갈 용기를 내겠습니까?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지금 희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드디어 민주당이 바이든 버리기 카드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에서 지금 바이든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건에 대하여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나설 때까지 공화당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이슈에 대하여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역시 점잖 따위는 내팽개친 민주당이 빠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BC가 의도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편집하고 조작하여 방송한 사건이 지금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ABC가 조 바이든과 수요일 늦게 인터뷰한 내용이 일부가 편집이 되어서 방영이 되어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ABC 앵커인 스테파노 플로스가 조 바이든에게 지금 아프간 사태에 대하여 묻고 있자 조 바이든이 우리 아들 보호가 거기에 대하여 나왔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에서 우리 아들이 나올 때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죽은 아들인 보 바이든 소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복무하다가 이라크 전쟁이 끝나자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 정도로 인지 능력이 상실이 되어 자기 죽은 아들이 이라크에 있었는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분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ABC가 이 부분을 통편집하여 내보낸 것입니다. 또한 조 바이든이 지금 아프간에서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다고 강조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일 때 벌써 비행기에 매달려 죽은 아프간인 7명이 있고 공항에서 죽은 2사람 이래서 12명이 죽었는데 ABC가 이 부분도 또한 통편집으로 삭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통편집한 것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담 내용 중에 조 바이든이 3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을 지금 훈련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정식 보고에 의하면 30만 명으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17만 8,800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보고를 하였고 그것이 백악관까지 보고가 되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ABC가 얼마나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원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모든 영상자료를 통째로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익제미너가 실시간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부통령으로 오늘 카말라 해리스가 등극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하였을 때 유일하게 내방에 남아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였던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지금 자국 국민이 10,000명 내지 40,000명이 아프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 9일을 앞둔 데드라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성명 발표나 어떤 대담도 없이 그저 자리 피하기만 급급합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비엔남으로 날아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애꿎은 세금 내는 시민만 불쌍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런던 정책의 연구소장인 토니 샤프가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였다는 큰 증거적인 사건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제시 몰건 사건입니다. 제시 몰건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보도해드렸던 뉴욕에서 펜실베니아까지 화물 트럭을 몰고 간 화물 트럭 운전수입니다. 그런데 그 화물이 바로 투표 용지였던 것이죠. 이 사건이 폭로가 되자 많은 논란이 일었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 부정 투표 용지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가 다 치러지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오늘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을 당시에 조사하고 있었던 토니 샤프가 오늘 TV 인터뷰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윌리엄 바가 직접 전화를 걸어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런던 정책연구소장인 토니 샤프는 실제적으로 CIA의 전문 교육까지 받은 미국 시민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고 있던 것을 당시 DOJ 수장이 그만두라고 하자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시 몰건이 고백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FBI가 그를 데리고 가서 거의 고문 수준의 감금을 하면서 배우가 누구냐, 누가 시켜서 했느냐, 또는 나한테 돈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서 상당히 고초를 겪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FBI의 부정사건에 대하여 미국에도 공직자 처벌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너무 중국 냄새가 많이 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